할매가 왜 여기 있어요? 예리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능날 아침 모든 학부모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가운데 복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돌아가세요. 창피하잖아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킥킥 웃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꺼내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러게, 제 할머니야? 되게 특이하네. 옷 좀 봐. 완전 시골 스타일이야. 예린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끝내 소리쳤습니다. 할매, 제발 좀 가요. 제발. 왜 여길 와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2025년 11월 수능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고3 강혜리는 책상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온갖 문제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컵라면 포장지가 책갈피 대신 곳곳에 끼워져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붉은 스티커로 D-2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그날 할머니는 절대 안 오신다고.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정경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복래가 벌써부터 수능날 같이 가자. 내가 아침밥 해주고 같이 가줄게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수능 보러 가는 날까지 따라오시면 친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단 말이에요. 예리는 지난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를 소개해야 했던 그날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김복래는 손녀딸을 끔찍이도 아꼈어요. 예린의 부모가 이혼하고 어린 예린을 홀로 키운 건 다름 아닌 복래였거든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해주고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며 손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예린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죠. 복래의 하루는 항상 예린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부터 시작해서 간식 챙겨주기, 교복 다림질하기까지.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결려도 복래는 한 번도 예린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예린이 이제 다 컸잖아요. 수능날만큼은 조용히 보내게 해요. 제발 그날만큼은 나서지 마세요. 경희는 입꼬리를 굳게 다물며 말했어요. 이제 예린의 주변 사람들은 복래를 그저 촌스러운 시골 할매로만 볼 뿐이었어요. 사실 복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점점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학부모 상담날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른 척하라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복래의 가슴에는 바늘이 찔리는 것 같았지만 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안 갈게. 애가 원치 않으면 할미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만 하지 뭐. 복래는 밤마다 묵주를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린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손끝이 시릴 때까지 묵주알을 굴리며 간절히 빌었어요. 때로는 새벽 3시까지도 잠들지 못하고
예린의 미래를 걱정했죠. 수능 당일 새벽 5시, 복내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뜨끈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계란찜과 두부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국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 음식들을 보고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됐어요, 할머니. 시간 늦었어요. 그냥 나갈게요. 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예린은 교복 단추를 서둘러 채우며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복례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한참을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따뜻한 음식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예린이 걱정되었거든요. 1시간 뒤 학교 정문 앞 예린은 입구에서 친구들과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암기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아, 아침은 먹고 가라. 이거 미역국 싸왔다. 머리에는 낡은 비닐 모자를 쓰고 손에는 양은 보온병과 도시락통을 든 복례. 온몸에서는 덕지덕지 발린 연고 냄새가 났고 누빔 외투는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복례의 얼굴에는 새벽부터 준비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손녀를 본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왜 여기 있어요? 예리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능날 아침 모든 학부모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가운데 복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돌아가세요. 창피하잖아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킥킥 웃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꺼내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러게, 제 할머니야? 되게 특이하네. 옷 좀 봐. 완전 시골 스타일이야. 예린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끝내 소리쳤습니다. 할매, 제발 좀 가요. 제발. 왜 여길 와요? 복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손에 든 도시락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정문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린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콕콕 찔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수능 시험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첫 교시 국어 시험지를 펼쳐놓고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죠. 할머니의 굽은 뒷모습과 바닥에 놓인 도시락이 자꾸만 눈앞을 맴돌았거든요. 문학 작품 해석 문제를 읽다가도 복례에 떨리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그 한마디에 담긴 걱정과 사랑이 이제야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리는 문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학 시험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함수 문제를 풀면서도 머릿속에는 복례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미역국과 계란찜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음식들을 한 입도 먹지 않고 나온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연필을 꽉 쥐고 문제를 풀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영어 듣기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예리는 이어폰을 끼고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길 와요?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싶었어요. 탐구 영역 시험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물리 문제를 보면서도 복내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화학 반응식을 외우려 해도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던 모습만 생각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실 밖으로 나온 예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어? 수학 어땠어? 영어 듣기 괜찮았지? 라며 떠들어댔지만 예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예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예리는 괜찮아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수능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할머니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리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례가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밀어냈는데 할머니는 또 따뜻하게 맞아주실까요? 아니면 상처받아서 말도 안 걸어주실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예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미소만 번져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린아, 시험 어땠니? 많이 힘들었지? 점심은 먹고 왔고?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침의 일로 인해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예리는 네,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예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경희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면서 앵커의 목소리가 안방을 울렸어요. 오늘 수능 시험장 앞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족의 응원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려다 손을 멈췄어요. 화면에는 오늘 아침 학교 정문안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복례의 모습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 예리는 방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복례는 보온병과 도시락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복례를 클로즈업하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복례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키운 손녀예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내 전부예요. 아침을 못 먹고 가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와봤는데 괜찮을까요?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 굽은 어깨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화면에 선명했어요. 왜 저걸 뉴스에서 봐야 해? 왜 이렇게? 예린의 외침에 경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복례가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보온병,
고개를 떨군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뉴스는 이어서 다른 학부모들의 인터뷰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할머니를 둔 학생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오신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진짜 사랑이 느껴졌어요. 예리는 입술을 깨물며 리모컨을 빼앗아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경희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예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예리나. 할미가 철딱서니 없이 나섰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랬구나. 할미가 미안해. 복례의 말에 예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사과받아야 할 일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예린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예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예린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인데 할머니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어색해져 버렸거든요. 복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려 했지만 뭔가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예린도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복례는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예린도 네, 괜찮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집안의 분위기는 수능날 이후로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린은 혼자 조용히 할머니 방을 찾아갔어요. 복례는 방바닥에 앉아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기도 중이었죠. 예린의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으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예린아 왔니?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복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묵주를 굴리는 손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복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이혼한 후 넌 엄마 살게 됐는데 경희가 일 때문에 바빠서 할머니가 널 키우게 된 거야. 작은 내가 엄마를 찾으며 올 때마다 할미 마음이 찢어졌어. 그날부터 할미는 내가 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예리는 조용히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어요. 복례는 처음으로 손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일하다가 허리 다치고 손목도 다쳤어. 시장에서 좌판 깔고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팠지. 비 오는 날엔 천막이 새서 온몸이 젖기도 하고 눈 오는 날엔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돈도 제대로 못 썼어. 근데 이상하더라. 내 몸보다 너 시험날 아침밥 못 챙긴 게 더 아프더라. 예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복례는 처음으로 손녀 앞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들, 혼자 견뎌왔던 고통들을 말이에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어.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지.
근데 내 할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돈을 못 벌어와서 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만 했어. 미용실에서 파마약 냄새 맡다가 머리 아프고 시장에서는 추위에 떨면서도 웃어야 했지. 복내의 손가락이 묵주알을 더욱 세게 굴렸어요. 예리는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좌판에서 쓰러진 날도 있었어. 여름엔 더위에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지. 장에 나갔다가 강도 만나서서 번 돈 다 빼앗긴 적도 있어. 폐유지 줍다가 넘어져서 눈이 멍들었던 날도 있었지.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났던 건 너였어. 집에 가면 볼 수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예린이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못 갔어. 대신 약국에서 싼 약만 사 먹고 버텼지. 옷도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신발도 구멍 나도 그냥 신고 다녔어. 그런데 내가 학용품 사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줬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굶어도 사줬어. 복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예리는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런 줄 전혀. 저는 할머니가 그냥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앞으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할미도 내 목 조금은 살아보면 되니까. 이제 내가 다 컸으니까 할미도 좀 쉴 수 있겠지. 예리는 처음으로 복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거칠고 차가운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손에는 할머니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제가 너무 철없어서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아니야, 예린아. 넌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너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웃으면 내가 행복했고 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어. 그게 사랑이야. 그날 밤 예린과 복례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았어요. 복례는 예린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예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좀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포기하고 할머니 인생을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예린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힘든 것도 모르고 살게 되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예리는 복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복례는 예린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예린아. 하지만 넌 내 꿈을 위해 살면 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이후로
예린과 복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린은 할머니께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도 들려드리기 시작했고, 복내도 예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예린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수능날 도시락 할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십만 뷰를 기록한 영상 속에는 할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인터뷰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예린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부모지.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나도 우리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할머니 같은 분을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라는 말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예리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복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리는 복례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학교 친구들조차 영상 얘기를 꺼내며 야, 너네 학교 앞에 그 전설의 할머니 왔던데 맞지?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나도 영상 봤어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창피했던 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어요. 응, 우리 할머니야. 나 키워주신 분이셔. 예린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친구들은 와, 진짜 부럽다. 나도 저런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사랑이 느껴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린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복지기관에서 복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김복례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가 할머니처럼 노년을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특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복례는 처음에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뭘,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며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가 옆에서 조용히 등을 밀었어요. 할머니 가세요.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이에요. 예린의 말에 복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사실 예린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며칠 뒤 복례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영웅 이야기 인터뷰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와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복례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그래도 할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도서관 강당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복례는 무대에 앉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관객석에 앉은 예린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르신, 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시는 모습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린이만큼은 꼭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갈 때였어요. 예린이 학비 마련하느라 치료비가 아까워서요. 그래도 예린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제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과 함께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나왔어요. 예린은 관객석에 앉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린이 도시락통도 중고로 산 거였어요. 새 도시락통 살 돈이 아까워서 중고 가게에서 싸게 샀죠. 그래도 깨끗이 닦아서 예쁘게 싸줬어요. 반찬도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것들로 만들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행복했어요. 내 손녀가 그 도시락 먹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예린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동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들으면서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 예린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모든 피로가 풀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아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제 예린이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요. 예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복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예린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예린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린이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린이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복례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복례를 환송했습니다. 그때 예린은 무대 뒤에서 복례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머니 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복례는 예린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예린아. 할미도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뒤편에서 경희가 나타났습니다. 경희는 오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후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그동안 너무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지. 정말 죄송해요. 복례는 말없이 경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희도 복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예리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할미보다 훨씬 멋있게 살 거야.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니까. 그때부터 예린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례의 인터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 전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방송용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당신이 영웅이었다고요?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복례는 처음에는 저 같은 게 뭔 영웅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요 라며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예린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할머니, 나가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는 정말 영웅이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에요. 결국 복례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고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린도 함께 참석했어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복례를 향해 있었어요. 복례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계셨지만 예린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진행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복례 어르신, 손녀 예린 학생을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동시에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린이만큼은 꼭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예린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예린이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척해야 했어요. 카메라는 복례의 표정을 클로즈업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예린이 도시락통도 중고로 산 거였어요. 새 도시락통 살 돈이 아까워서 중고 가게에서 싸게 샀죠. 그래도 깨끗이 닦아서 예쁘게 싸줬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행복했죠. 내 손녀가 그 도시락 먹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예린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진행자는 복례의 말에 깊이 감동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스튜디오 안의 스태프들도 모두 조용히 들으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수능날에는 왜 학교까지 가셨던 건가요? 복례는 잠시 예린을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아침에 예린이가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게 너무 걱정됐어요. 시험 보는 중요한 날인데 배고프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였으면 했는데 예린이한테는 창피한 일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예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복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예린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난처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나 봐요. 아니에요, 할머니. 예린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카메라가 예린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건데 저는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복례는 예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예린이가 이제는 할미 마음을 알아줘서 그게 가장 고마워.
그게 할미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진행자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스튜디오 안이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예린 학생,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나요? 예린은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뉴스에서 할머니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예요. 할머니가 기자한테 그 아이는 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복례는 예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희생이 아니야, 예린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야. 할미는 너 덕분에 행복했어. 진행자는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목이 메었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저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녹화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제작진들이 복례와 예린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인터뷰였어요. 방송 나가면 전국의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며칠 뒤 방송이 나갔을 때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감동 후기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더 잘해드릴걸. 복례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예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할머니의 손녀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방송을 봤다며 예린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예린아, 너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도 어제 온 가족이 방송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리는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할머니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예린과 복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능 결과도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예린은 자신도 놀랄 만큼의 점수를 받아냈고 처음에 꿈꿨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그것도 제일지망으로. 예린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복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꼭 안았어요. 우리 예린이 정말 대단하다.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이제 예린의 곁에는 항상 복례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다니는 게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예린은 복례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복례는 큰 글자로 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안경을 쓰고도 책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읽으시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눈이 피곤하실 텐데요. 아니야, 예린아. 할미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
너랑 대화할 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즘 신문도 읽고 있어. 예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거든요. 함께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예리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복례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말 안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할미도 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경희도 이제는 복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정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예린이 대학 입학식 때 같이 가시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겠어요. 복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가도 되나? 괜찮을까? 또 예린이한테 부담이 될까봐. 예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할머니 없이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며칠 뒤 예리는 복례를 데리고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수능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아, 이분이 우리 할머니셔.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친구들은 반가워하며 복례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예린이 정말 좋은 할머니를 두셨네요. 저희도 부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복례는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예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로 예린과 복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예린은 대학 준비를 하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자주 못 뵐 텐데 외롭지 않을까요? 걱정돼요. 괜찮지 뭐. 내가 꿈을 이루는 게 할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올 수 있잖아. 방학 때도 집에 오고. 예리는 복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할머니께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갈게요. 그런 건 안 바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할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것만으로도 할미는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예리는 복례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신 분이죠?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온 가족이 다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복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할머니, 맞아요. 우리 할머니세요. 예린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더욱 반가워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진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는 예린에게 말했어요. 예린아, 할미가 이렇게 관심받는 게 신기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할머니, 그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꾸준히,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며칠 뒤 예리는 대학 입학 전 마지막 방학을 복례와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특별한 곳에 여행을 가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추억을 남겨야죠. 예리는 휴대폰을 들고 복례와 함께 셀카를 찍었어요. 복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할미가 이런 것도 하게 되네. 신기하다. 할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할머니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셔야 해요. 그날 밤 예리는 복례와 함께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야.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교복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 복례는 사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그때의 추억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예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말썽을 정말 많이 부렸죠? 기억나요. 말썽이 아니라 귀여웠어. 아이가 그 정도는 해야 건강하게 크는 거지. 너무 얌전한 아이는 오히려 걱정이야. 예리는 복례의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할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깊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예리는 더욱 복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요. 복례는 예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구나. 우리 예린이. 예린은 어느 날 우연히 복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 방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누런 공책 하나를 찾았어요. 표지는 세월의 발에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속을 펼쳐보니 복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리는 호기심에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1995년이라고 적힌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예린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죠. 오늘도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결리지만 참아야 한다. 며느리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들 교육비 때문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겠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힘든 게 더 마음 아프다. 예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자세한 일기를 쓰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통과 희생이 이렇게 클 줄도 몰랐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겨보니 1998년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린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아기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딸이 이혼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워야겠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탄생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뻐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가슴 아픈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예린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치료비가 15만 원이나 나왔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완전히 부족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밥을 굶더라도 예린이는 아프면 안 된다. 약값도 비싸지만 꼭 사줘야겠다. 장에서 나무를 팔다가 소나기에 흠뻑 젖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았다. 예린이 새학기 준비물 사야 하는데 돈을 아껴야겠다. 내 건강보다 예린이가 먼저다. 오늘 예린이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고생이 보람된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예리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10년의 일기였습니다. 예린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예린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동안 밤낮으로 내가 키웠는데. 하지만 예린이 친아빠니까 어쩔 수 없다. 예린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다행히 예린이가 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예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불안해하셨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는 몇 달 전, 수능 직전의 것이었어요. 예린이가 수능을 앞두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나 때문에 창피해 하는 것도 다 안다.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할미는 예린이밖에 모르니까. 수능 날에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 예린은 일기장을 들고 서둘러 복례를 찾아갔어요. 복례는 거실에서 예린의 대학 입학 준비물을 정리하며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보여주자 복례는 깜짝 놀라며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그걸 왜? 할미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건데. 그런 건 보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왜 이런 힘든 얘기들을 저한테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 혼자서만 견디셨어요? 복례는 당황해하며 일기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예리는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예리는 흐느끼며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복례도 예린을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 예린아. 이제 내가 다 알아줘서 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예린은 일기장 내용에 충격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일기를 봤어요. 아빠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왜 할머니를 혼자 두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땐, 그땐 나도 내 일로만 바빴어. 재혼도 해야 했고, 새 가정을 꾸려야 했고, 핑계였지. 사실은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아빠도 할머니한테 꼭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라도 알아주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그래. 내일 당장 찾아뵐게라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정말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복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어요. 어머니 은혜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복례는 당황해하며 전 사위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만 일어나거라.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린이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예린이가 일기를 본 내용을 말해주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고생시켜 드릴 수 없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늦었지만 아버지가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복례와 함께 조용히 앉아서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힘든 일들을 혼자서만 감당하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른이 하는 일이야, 예린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묵묵히 견뎌야 하는 거야. 할미가 힘들다고 울고 있으면 어린 내가 더 힘들어했을 거 아니야? 예리는 복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이제 제가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복례는 예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예린아. 할미가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볼 줄 몰랐네. 그날 이후로 예린은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례는 단순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사랑해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주세요.